호날두나 메시를 보면 어때요? 타고났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세계적인 선수들은 남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만의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그럼 운동은 과연 재능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재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세계 최고 선수들로만 예를 들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재능은 보이지도 않고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재능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하네. 저건 재능이지.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니까 난 재능이 없나 봐. 이처럼 재능이라는 개념은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비교하면 불행하다. 비교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비교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더 좋다고 설명하면서 비교하는 광고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어요. 소비자는 이런 비교를 통해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를 선발할 때 개별적인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선수와 비교하여 가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선수는 지난 시즌 20골을 넣었으니 19골 넣은 선수보다 연봉을 더 줘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력을 수치화하고 비교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비교에서 재능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예요. 비교를 하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과 덜 뛰어난 사람이 나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차이를 두고 마치 일반인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재능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그냥 실력 차이를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불필요한 재능이라는 틀을 씌우고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력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에서 비롯된 걸까요? 에릭슨 교수는 세계적인 음악학교 학생들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한 학생은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가 됐고 7,500시간을 연습한 학생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어요. 그리고 5,000시간을 연습한 학생은 평범한 레슨 강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세계 1등이 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1만 시간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재능이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는 얼마나 훈련을 했느냐라는 거죠. 잠시 이영표 선수 영상 보고 오실게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선수하고 무명의 프로 선수 2명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겨요? 무명의 축구 선수 2명이 당연히 이겨요. 아무리 축구 잘해도 무명의 프로 선수 2명이 2대1로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요. 무명의 선수가. 그런데 왜 연봉은 2명이 합친 것보다 수백 배 더 많이 받죠? 불공평하게? 아니요. 그게 바로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 0.1%의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했던 사람이거든요. 평범한 상태에서 한 번 더는 우리가 도저히 노력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못해 라고 고백하는 그 극도의 고통과 그 극도의 노력 속에서 한 번 더 하고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 2, 3, 4 해서 30번까지 카운트를 하는데 1, 2에 한 번 더는 하고 30번과 31번에 한 번 더는 퀄리티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1, 2에서, 그러니까 나도 참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한 번 더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한 번 더는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한 번 더에 만약에 노력에서 오는 엄청난 것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크고 신비한 것들을 직접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팀에서 방출된 후 유명한 선수들이 결국 노력이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저분들은 원래 축구를 잘한 거야. 겸손하게 노력이라고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저 스스로를 방어하는 생각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쉬운 쪽으로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결론을 선택하죠. 그래서 저는 제 실패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1만 시간을 연습했어. 죽기 살기로 했어. 그런데 왜 성공 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발표된 이후 새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1만 시간을 아무렇게나 채우면 안 된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영표 선수 영상 다시 보고 오실게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가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학교 1학년 갔을 때 드리블을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밤에 나가서 개인 운동을 했어요. 드리블 연습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이 가운데 떨어지는 공이 있거든요. 주인이 없는 공.
저 상대편 공도 아니고 내 공도 아닌데 가운데 떨어지는 공이 있어요. 근데 그 공을 제가 다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공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저걸 가져올 수 있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이 순발력과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를 할까 하다가 줄넘기 2단 뛰기를 매일 밤 나가서 개인 운동을 1000개씩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줄넘기를 가지고 1000개를 하는데 1000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예요. 2단 뛰기 100개를 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단 뛰기 100개를 하고 이제 1단 뛰기를 하면서 호흡을 채우고 이거를 10번에 나눠서 100개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매일 밤에 나가서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고 나니까 2학년 말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단 뛰기 1000번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3단 뛰기를 100개를 했어요. 한 번에 100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가운데 있는 공이요. 약간 저쪽에 가 있어도 저거 제 거예요. 약간 저쪽에 가 있어도 제 거고 또 한 가지는 드리블을 하는데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드리블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드리블 훈련을 열심히 한 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줄넘기 대신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더 강한 피지컬을 가진 드리블러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이영표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단순히 오래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방법을 훈련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게 1만 시간 법칙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축구를 연습한다면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슈팅할 때 자세가 안 좋은 아이가 똑같은 자세로 슈팅 연습을 계속한다면 실력이 늘까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교정을 받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훈련 방식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재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능을 정의하자면 재능이란 무엇일까요? 재능은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서 말했던 1만 시간 법칙처럼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높은 수준에 도달합니다.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타고나는 건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 타고나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를 겪으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릿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해요. 천재는 노력하지 않고도 달성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노력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전진하는 힘은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요. 제가 여러 선수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전부 다시 일어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악 물고 다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가족이 도와줬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어야 노력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재능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하고 노력에 대해서는 저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호날두도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호날두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꾸준하기 위해서요. 힘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에서 신체적 요소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어요. 저도 해봤지만 운동에서 신체적 요소가 좋으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축구에서도 피지컬이 중요한 포지션이 많고 스피드와 힘이 강하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한 피지컬 싸움이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커도 스피드가 느려도 힘이 약해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물론 포지션마다 신체적 요소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백이나 골키퍼는 키가 크면 유리하고 윙어나 풀백은 스피드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체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무기를 갖춘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겨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본인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저는 축구선수를 은퇴한 후에 노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싫었어요. 노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수치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력하세요라는 말이 마치 그들이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노력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노력하지 않아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느냐였습니다.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노력은 수치로 보이지 않기에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단어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프로팀까지 갔지만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하면서 평범한 사람도 축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제품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제품과 함께 올 여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